1962년 2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출생했다. 부산 범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병원 건물에 있는 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의외로 중학생 시절까지는 그다지 우등생이 아니었다고 한다.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성적이었으나 대신 독서광이었다고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매일 책을 빌렸고 빌린 책은 몇 권이든 하루 만에 다 읽어서 바로 다음날 반납했는데 어릴 때 꾸준히 독서를 한 결과인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가톨릭 학생회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만났던 1년 후배 김미경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딸 하나를 두었다. 부인은 병리과 전문의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원래 직업은 의사로 임상의학 대신 기초의학 연구를 택하여 생리학 교실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기계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를 장만했는데 그 당시 컴퓨터의 가격은 대학원생인 안철수가 감당해내기에는 상당히 비쌌다. 그래서 그는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부품만 갖춘 컴퓨터를 겨우겨우 구매했고 이후 컴퓨터에 빠졌다고 한다. 1988년 어느 날 본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는 안철수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거의 밤새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와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학으로 백신 개발에 몰두하였는데 결국 의사를 그만두고 나중에는 알랩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의사가 됐다. 세계 최초의 백신은 1987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V3가 88년 6월에 처음 배포된 것을 생각하면 안철수의 백신 배포 시기도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한다. 2005년 안철수 연구소 CEO직에서 물러난 뒤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이력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후 시골이사로 유명한 박경철 작가와 김제동과 더불어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지지를 자산으로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합류 이후 공동당대표로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었으나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2015년 28 전당대회로 시작된 문재인 체제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 결국 탈당하여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 공동대표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휘하여 서울 노원구 병에서 당선되고 의석 38석이라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리베이트 파문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대비하여 바른정당과 연대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합당 논의로 이어졌다. 호남계에서 말 바꾸기, 호남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분당 사퇴까지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강행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되며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조차 밀린 3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정계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2월 23일 신당을 창당하여 대표가 되었다. 새 당명은 본래 국민당으로 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반대로 국민의당이 되었다. 2016년에 창당했던 국민의당과 동일한 이름이지만 당색은 전과 다르게 오렌지색이다. 2020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야권 최종 단일화 단계에서 국민의힘 오세훈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총력 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세훈의 서울시장 압도적 당선에 기여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하여 안철수 측은 문준영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라는 사람의 녹음 파일과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으나 조작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하였으나 정계 은퇴 등 딱히 책임지는 행동이나 당의 위기 수습을 위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대선 후보인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언급을 빼고 그냥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만 말로만 언급하는 등 전혀 알맹이가 없는 회견으로 그쳤다. 대전 연중원에서 안철수 측 사람들이 이미 와있던 유족에게 묘역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유가족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이 유가족은 개인 신문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런데 안철수 측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초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다. 실제로 확인 결과 페이스북 작성자가 천안함 유가족이 맞으며 당시 언급한 글도 사실관계도 맞는 것이 확인되어서 결국 안철수 측도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천안함 유가족 쪽이 국민의당에 직접 항해 전화를 해 정정 등의 조치를 요구한 사실 또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천안함 유가족의 항의를 접수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철수 연구소가 2000년 4월경 통일부나 국정원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V3 제품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안철수 연구소의 황모 직원은 V3 북한 제공 사실 여부를 따지는 취재의 대답을 망설이다가 북한 측의 제공 요청으로 V3 샘플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털어놓았다. 고등학생 시절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께서 존댓말을 하며 배웅하셨고 그걸 본 택시기사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형수님이냐라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 안철수는 이때까지 집에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존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덕에 반말을 잘 못해 해군 장교일 때도 존댓말이 입에 붙었다고 한다. 아내뿐 아니라 학생, 직원들 등 아랫사람에게도 가리지 않고 존댓말을 쓴다. 소장한 DVD, 블루레이가 1000여 장은 되는 데다가 바쁜 와중에도 웬만한 개봉 영화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내와 함께 보러 간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와튼스쿨 동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졸업한 와튼스쿨과는 다른 과정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일반 MBA 과정을 거쳤지만 안철수는 이와 다른 EMBA, 즉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친 것이며 학업 기간도 일반 MBA보다 짧다. 대개 동문 인정은 본인의 주요 커리어가 되는 학위 과정에서 같은 대학을 다녔을 때 인정되는 편이다. 즉 트럼프와 안철수는 동문이라고 하기 어렵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언급하면서 다시 기회 살리고 선택을 꿈꾸는 여성을 응원해야 진정한 공정사회이고 이것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김지영이 아니라 어머니인 김은영을 언급하고 공감했다. 숫자 3과 인연이 많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이 의석수 3위 차지, 2017년 19대 대선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여 득표수 3위 기록,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기호 3번으로 출마하여 득표수 3위 기록,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출마한 국민의당 의석수 3석.